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며칠 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제법 고심한 흔적이 묻어나는 규제책이었습니다.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보셨을 테니 핵심적인 주요 내용만 정리를 해보고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다산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잠시 후 부동산 생각을 통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나온 배경은 단순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급등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서울 아파트의 불장이 계속 이어지니 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규제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짐작은 했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딱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서울 아파트 급등세는 무시무시했습니다. 토호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말할 것도 없고 마포구와 성동구는 일주일간 1% 가까이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등 소위 2급지도 무섭게 치고 갔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은 나올 만한 시기에 딱 나왔고 예전과 달리 고심의 흔적이 꽤나 엿보입니다. 허술하지 않고 제법 잘 짜여진 규제책입니다. 무엇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며 명분 또한 확보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가계부채 관리 방안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갭투자 금지와 6억 원이죠. 다산 신도시 소식을 함께 보신 후에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소식으로 가보시죠. 4월 중순 이후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많은 손바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국평 기준 힐스테이트 다산과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등에서 9억 원 중반대 이상의 거래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간 8억 원 중반대에서 9억 원 초반대까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던 다산 롯데캐슬, 또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다산 자이 폴라리스, 다산 아이파크 등등의 단지들도 저가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9억 원대의 거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의 단지들은 마지막 8억 원대의 매물들이 집중 매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편한 세상 다산과 유승한예들 센트럴은 상대적인 가성비를 앞세워 약 2달 동안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있었고요. 이 매물들이 소화가 된다면 다산 신도시 진권지구의 대부분의 단지들은 9억 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구 역시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1차나 2차를 중심으로 8억 원 중후반대의 거래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9호선 연장 호재가 적용되고 있는데 미사 푸르지오 2차, 더샵 리버뷰 자이, 그리고 스타힐스, 루나리움 등등 단지들과 일정 갭을 유지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따끈따끈한 거래 소식 또 알려드릴 텐데요.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의 9억 1,900만 원의 실거래는 벌써 실거래가에 등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자이의 84 B타입이 8억 6,200만 원의 계약금이 들어갔습니다. 다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중층이 7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또 이편한 세상 다산의 84 타워형 같은 경우에 금매였습니다. 8억 3천 매물이 빠르게 소진이 됐고 다산 롯데캐슬에서는 연속으로 3건의 거래 소식이 있는데요. 84 타워형이었고요. 지하철역하고 아주 가까운 저층이 8억 원 후반대, 그리고 또 역시 84 타워형 중층이 9억 원 호가에서 약간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74 타입에서의 거래 소식도 있는데요. 지하철역 가까운 물건이 8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소식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산 유승한예들 센트럴 여전히 거래가 많습니다. 8억 4,500만 원에 나와 있던 최저가 매물이었습니다. 금방 거래가 됐고요. 84 타입의 중층 역시 8억 5천만 원에서 조금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유승한예들 센트럴은 현재 8억 6천만 원의 매물들이 대부분 소진이 되어 더디게나마 우상향 중입니다. 자, 그럼 실거래가 정리되어 있는 표 보시고 다시 대출 규제 이야기 돌아가겠습니다.
규제의 핵심 키워드는 갭투자 금지와 6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갭투자를 완전히 막은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물론 일부의 현금 부자들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지만요. 어차피 갭투자 시 대출을 받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 전세 낀 매물을 사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매수자분이 잔금을 치는 것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전세가 들어있는, 전세가 낀 매물이 오히려 곽강을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권별 집값 상승은 철저히 서울과 강남권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번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에 국한이 되니 그동안 너무나 오래 소외되었던 지방, 특히나 수요가 있는 광역시급은 풍부한 유동성 자산을 바탕으로 상승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산 신도시는 어떨까요? 일단 최소한 규제로 인한 집값 하락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승 파동에 오른 것은 거의 없기도 하고 주담대를 6억 원까지 받는 분들도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평균가 9억 원으로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에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실행하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 조건 역시 투자보다는 실수요자 위주인 다산 신도시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 조건들을 만족을 하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 상급지 아파트의 급등세를 진정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급 부족을 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규제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면 다음 규제는 조정지역 지정이겠죠. 이번 규제를 비켜가면서 풍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8억에서 12억 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하는 입지적 매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담대로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실입주를 해도 교통이라든지 인프라가 좋은 곳 어디일지 감이 오시나요? 철저히 소외가 됐었던 서울 12억 원 이하의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의 10억 원 전후로 시세가 형성된 곳입니다. 전용 5구 타입으로 눈높이를 낮추게 되면 서울도 제법 후보지가 많이 있겠죠. 국평 기준 서울의 동쪽, 경기도권에서는 미사, 구리, 다산, 별내 정도입니다. 추가 규제 시행 여부도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